사랑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정과 경기도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이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꼼꼼히 삼키셔서 이와 같은 바람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우선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예비군 훈련장의 민간 개방의 건과 예산의 신속 집행의 건, 그리고 교육감님께 자유학년제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훈련장 개방의 건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예비군 훈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에 289곳, 그리고 경기도에 49곳의 예비군 훈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다수 훈련장이 연간 130여일 이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훈련장에 대해서 훈련이 없는 230여일은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현재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두 곳의 훈련장을 사례로 들어서 개방의 건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에는 두 곳의 훈련장이 있으며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훈련장의 경우 타 지역의 병력이 훈련장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이전 요구 등으로 민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전이 어렵다면 이를 활용해보자, 연간 훈련이 없는 230여일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 넓은 연병장과 체육관, 강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2018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격장의 완전 실내화는 물론 서바이벌 체험장 등이 완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불가능한 이전 요구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없이 좋은 민군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운동장 개방과 서바이벌 체험장 운영 등을 비롯한 완전 개방에 따른 10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이의 관철을 위해 군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소속 사단의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민간군 협약식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현재 완전 개방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예비군 훈련장 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남북 평화협력 관계가 무르익고 있는 속에서 민과 군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을 경기도 관내 예비군 훈련장 개방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안산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도내 49곳 훈련장에 대해서 소속 지자체 단체장 및 사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방을 추진하고 실현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 신속 집행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신속 집행 제도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서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도입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상반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광역단체 58%, 기초단체와 공기업 55.5%입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와 포상으로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왕 연내 집행할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신속 집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여러 지자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단체 등에서 도응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여러 건 폐지건을 청원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 운영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신속집행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목표치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집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제도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다 보니 신속 집행 대상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모호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이자 수익 감소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6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을 분석해 보면 2016년 대상액 14조 6,904억 원 중 집행률 61.59%인 9조 472억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16조 984억 원 중 10조 3,967억 원을 집행, 2018년도에는 대상액 17조 5,930억 원 중 61.68%인 10조 8,507억 원을 신속집행 명목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도금고 보통예금의 약 1%, 그리고 정기예금의 약 1.3에서 1.6%의 이율을 예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연간 100억 이상의 이자 수익의 기회를 신속 집행으로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 집행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인 2007년 이자 수익액이 482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541억 원이었는데 반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에는 268억 원으로 50%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2010년 329억, 2014년 143억, 그리고 2017년에는 234억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자 수익 감소에는 이율 변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신속 집행 제도가 불러온 결과 역시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당초 목표한 경제 활성화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항목 역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17년 발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 분석에서는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상반기 집행률보다는 불용액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률 관리를 통해서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185곳의 응답 지자체 중 53.3%인 119개 지자체가 신속 집행이 예산 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신속 집행보다는 불용액 감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주로 대형 SOC 공사 등이 신속 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짧은 기간 내 공사가 집중되면서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사를 이행한 만큼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공사 공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70%까지 신속 집행할 수 있어 시공자의 부도나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일선 담당 공무원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 집행제도의 5번째 문제는 지자체 간 그리고 혹은 부서 간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무리한 실적 경쟁이 일어나고 이에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물론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신속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행안부가 제시한 2018년도 목표치인 58%를 훨씬 상회하는 65%를 자체 목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전년 동기 집행률과 수치를 비교해서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각 실국과 시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점검과 독려가 계속되며 향후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개념부터가 잘못된 신속 집행을 위해서 행정력을 소모하는 비효율적 행정운영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기초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그대로 이행토록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근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 자치분권 실현을 말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신속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방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고 재정 건전성 원칙에 크게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속 집행 제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물론 시군 등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신속 집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신속 집행 제도의 장단점과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안부에 전달되어 신속 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도청 내에 부서 또는 부서장 평가에 이행되고 있는 성과관리 BSC 평가지표에서 신속 집행 내용을 내년부터 전면 제외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신속 집행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오고 있는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부서끼리 경쟁시키는 행정 또한 일종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공정이 담보되는 지표로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신속 집행 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와 합리적인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해온 신속 집행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투입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도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동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제도 모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각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경기 자유학년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을 일제식 질필평가와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 중심 수업과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13년 42개 시범학교에서 처음 도입되어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계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와 2학기 연계 자유학기로 운영되는 경기 자유학년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 중2와 중3은 연계 자유학년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가 교육부나 다른 광역 단체들보다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떠한 교육 철학과 소신에서 경기 자유학년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동교육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또한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나지 않을까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유학년제 담당 교사는 담당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고, 학생들은 자유학년 활동이 하는 일 없이 노는 시간으로 인지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공부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사교육 선행학습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육감님께서 경기 자유학년제를 도입하실 때 당초 의도하셨던 정책 방향과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평가, 그리고 동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학년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성향과 담당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효율성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희망 등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별 균형을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배정하는 불합리한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름대로 자율학년제 지침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자유학년제의 운영 내용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프로그램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자유학년제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학생들의 시간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한 평가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활동별 최소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도농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각 학교가 교육청의 지침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세워주실 것을 함께 요청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의 특성상 수업 진행과와 평가 및 체험활동 섭외 등 모든 활동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업무량에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의 재구성과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자유학년제 담당 교사의 업무 분담 경감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연수 과정 등이 있었는지 성공적인 경기 자유학년제 안착을 위해서 향후 연수 관련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1학년 일제식 지필고사가 없으면 2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더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유학년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행 학습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우죽순 늘어나 자유학년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